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재정 위기의 원인, 그 파급 효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재정 위기는 몇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 토지 매각 수입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 개발과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매각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토지 매각이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약 30%를 차지했으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2년 동안 중국의 전체 부동산 거래 규모는 약 30% 감소했고 광둥성과 저장성의 경우 토지 매각 수익이 각각 55%와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존했던 주요 자금원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수의 전반적인 감소입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인해 주요 세목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약 2천억 위안의 손실을 의미하고 기업 소득세 역시 대규모 실업과 소비 감소로 인해 2023년 대비 6% 감소했는데 이러한 세수 감소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 부담 증가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이전 지출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10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전 지출로도 지방의 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스촨성은 2024년 상반기에만 이미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소진했으며 여전히 심각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촨성의 재정 상황은 다른 성들보다 더 취약한 편으로 2024년 상반기 동안 스촨성의 재정 적자는 약 4,13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이전 지출이 이미 6,184억 위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정부는 비세수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 적자를 보완하려 하고 있는데 비세수 수입은 벌금, 수수료, 공공사업 수익 등 비정기적인 수입을 말하며 2021년 15.6%에서 2024년 21.9%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비세수 수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세수 수입의 증가는 다양한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비세수 수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중국 정부는 교통 위반 벌금, 환경 규제 위반 과태료 등을 대폭 늘렸으며 이러한 벌금과 수수료가 지방정부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세수 수입의 증가로 인해 재정 데이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2024년 7월에 비세수 수입이 6월 수입의 48%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관된 비율은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된다면 이는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을 초래하여 결국 자본 유출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두 가지 주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권 발행의 확대입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는 총 5.4조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이지만
8월 한 달에만 1.2조 위안이 발행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채권 발행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GDP의 260%를 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일부 지방정부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는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은 2023년 말 기준 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하며 중국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해당 성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대규모 공공투자에 사용된 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구이저우성은 부채 상환을 위해 중앙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정부들이 구조적인 재정 문제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재정 감독의 완화를 통해 자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양서라는 특별 채권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사용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 양서라는 단어는 특별 채권 발행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문서를 의미하는데 이란은 특별 채권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양서는 프로젝트 재무평가 보고서와 프로젝트 법률 의견서를 가리킵니다. 이 세 문서는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건전성, 그리고 법적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인데 이를 통해 채권 발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란 양서는 지방정부가 부채 구멍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조치는 부패와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 중국 정부 감사원은 일부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별 채권의 30%가 원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동안 중국의 비세수 수입 증가율은 약 10%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과도한 세수 징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지방정부는 경제활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세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벌금과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위기가 계속될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성장 둔화와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데 비세수 수입의 과도한 의존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 임금 삭감, 보너스 미지급, 민간 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자산 몰수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비용을 삭감하거나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한다면 이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재정 위기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 지방 정부의 비공식 부채, 섀도우 데프트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3년 말 무디스와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자본 유출, 금융 비용 증가, 환율 변동 등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재정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구조 조정을 통해 현재의 제조업 중심 경제 모델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서비스업과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루빨리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제 활성화도 중국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재정 위기가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와 정치 구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의 재정 위기의 원인과 그 파급 효과, 그리고 현재의 대응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이 재정 위기를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경제구조 조정과 투명한 재정 정책, 그리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께 중국의 재정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